오타니는 다저스와 10년 동안 7억 달러, 약 9,24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통틀어도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5억, 6억 달러를 뛰어넘는 정말 초대박 계약인데요. 오타니는 올 시즌 타자로 135경기에 타율 3할 4리, 44홈런, 95타점, 102득점, OPS 1.066을 남겼습니다. 투수로는 23경기에 등판해 10승 5패, ERA 3.14, 탈삼진 167개를 기록했는데요. 시즌 막판 팔꿈치 부상이 있었고 시즌 후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투수보단 우선 타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2021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만장일치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해서 일본의 우승을 이끌면서 대회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출신 최초의 홈런왕을 달성했고요. 한 선수가 두 차례나 만장일치로 리그 MVP에 선정된 것도 오타니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오타니의 계약 규모는 가능한 것인지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타니의 계약은 같은 에인절스 소속이었던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나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커트백 패트릭 마홈스의 10년 4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계약이고요. 총액만 놓고 보면 리오넬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했던 계약 6억 7,400만 달러를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7억 달러는 지금까지 역대 어떤 스포츠 스타도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기록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깨지기 힘든 규모입니다. 일각에서는 20년 이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연 이 선수를 넘어서는 연봉 규모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미 다저스는 무키 배츠와 12년간 3억 6,500만 달러의 계약이 되어 있죠. 이로써 배츠와 오타니에게만 1년에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머는 6년 1억 6,200만 달러의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저스로서는 오타니에게 승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타니가 부진하거나 부상으로 만약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 다저스는 팀 운영에 어마어마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타니에게 모험을 건 이유는 뭘까요?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을 통해 모든 다저스 팬에게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내 선수 생활 마지막 날까지 다저스뿐만 아니라 야구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오타니의 다짐처럼 다저스의 배팅에는 오타니가 가진 인품이나 야구에 대한 진정성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시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중계권, 티켓 판매, 굿즈 판매량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중계된 메이저리그 경기 중에 시청률 상위 모두 LA 에인저스 경기인 것만 보더라도 미국 밖 해외 매출이 계약의 주요 부분인 건 사실일 겁니다. 거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오타니만큼 투타 경험을 성공적으로 해낸 선수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국적을 떠나서 인기와 위상이 치솟았습니다. 투타 경험은 무려 100여 년 전, 그것도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베이브 루스까지 올라가다 보니 현대판 베이브 루스라는 이미지까지 구축하였습니다. 베이브 루스 시대에 흘러간 에피소드 정도로만 상상하던 투타 겸업으로 흥행과 인기를 끌어내서 베이브 루스와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타니의 초인적인 신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타니의 종아리 근육을 말하고자 합니다. 독특한 관점으로 우선 오타니의 타격을 보시죠. 오타니는 레그킥이 아닌 토우 스텝, 그러니까 찍기 스텝을 하는데요. 이 찍기 스텝은 레그킥과 비교하면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홈런을 뻥뻥 때려내는 이유는 대신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기술과 전략에 있는 것입니다. 오타니는 찍기 스텝을 하면서 구르기를 하는데요. 이 종아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구르면서 힘이 실리고 타격이 완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아리는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운동 능력에 매우 중요한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까지 내려온 피를 다시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종아리 근육에 대해 소홀한데요. 종아리는 허벅지 성장에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락으로 알려진 드웨인 존스는 종아리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넉살합니다. 발목과 무릎 관절, 허벅지는 종아리 근 성장이 되어야 하체가 안정된다고 말이죠.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스탠딩 카프레이즈와 시티드 카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서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하는 카프레이즈는 비복근에, 앉아서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하는 카프레이즈는 가자미근에 자극을 줍니다. 드웨인 존슨도 하체 운동에 빠지지 않고 종아리 운동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타니의 피칭을 보겠습니다. 시속 100마일이 넘는 압도적인 구속으로 탈삼진을 잡아내는 플레이 스타일 역시 인상적입니다. 1933년 이래 역사상 최초로 타자와 투수로 동시에 올스타에 선정되었죠. 레그 리프트가 되는 이때 종아리를 보시죠. 이때 오타니의 종아리야말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강타자들을 줄줄이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데는 종아리 근육의 움직임 때문이고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운 딜리버리가 될 때 그의 종아리에서 나오는 지면 발력은 압도적인 파워를 갖습니다. 이때 대개는 힙과 힌지에 대해 말하곤 하지만 오타니에게 종아리 힘이야말로 주목해야 합니다. 드라이빙이 되면서 뒷발을 찾을 때 역시 오타니의 강력한 힘을 충족시키는 부위가 종아리고요. 릴리즈 되고 폴로스로가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종아리 근육을 그대로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 야구 선수들에게 많은 메일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엔 멋진 야구 선수가 되어서 꼭 찾아오겠다는 학생 선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타니의 성공은 단지 타고난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니는 고교를 졸업하고 애초엔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죠. 하지만 오타니는 투타 겸업을 지지한 리오넴에 남기로 하는데요. 이게 야구 역사가 바뀌는 결단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직행했다면 투타 겸업 이도리 오타니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반짝거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 안 되었고 미래도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소 늦더라도 잘 되는 선수들을 봐왔고 그런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당장 누가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오타니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워놓은 만다라트 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진화했고 아직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 집 한쪽 벽에 쓰여있는 괴테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영상의 편집을 맡은 제 아내가 써놓은 글인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